안녕하십니까. 12.16 부동산 대책, 모르면 세금 폭탄, 알면 절세 대박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IMF 구제 금융위기 때 무기명 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기명 채권이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절세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는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즉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죠. 지금 없어서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품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떤 부동산 위기가 오든 어떤 금융 위기가 오든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 대책 속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거죠. 먼저 부동산 대책 관련 지역 지정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기 지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지정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책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이 지역 지정 현황이 뜨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구 지정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지정이 자꾸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이제 보여드리지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중에 서울특별시는 현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투기 대출 수요를 규제하겠다. 즉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는 그래 좀 살 수 있도록 해주겠고, 하지만 뭔가 투자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게 이제 정책의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 즉 주택 담보 비율이라고 하죠. 이 LTV를 강화하겠다. 어디에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자,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죠. 투기 과열 지구에 서울특별시가 전역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담대, 즉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투기를 하는 자금줄을 조이겠다. 꽉 조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투기 대출의 수요를 어느 정도 자금줄을 막음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 1주택 정도는 괜찮겠죠. 하지만 다주택, 10채, 100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유세를 현실화시켜서 강화시키게 되면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런 정책이 있고요. 특히나 이 공시지가로 대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자, 이거를 현실화해서 현재 시가의 80% 정도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계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재산세도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회가 발생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한시죠? 언제까지? 6월 말까지죠. 올해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거고요. 더불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겠다. 네.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적용을 안 해주고 중과세도 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이거를 일시적으로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첫 번째 규제는 이제 자금줄을 좀 줄이겠다, 조이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주택자, 좀 주택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꽁꽁 갖고 있지 말고 이제 좀 풀어, 시장에 풀어. 그러면 수요가 있더라도 공급이 원활하니까 시장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정부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만약에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가 세금 폭탄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말 그대로 이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그래 장기간 너 정말 살려고 거기서 아니면 나름대로 보유를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일정 금액을 양도 차익에서 빼주는 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합니다. 빼주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이 줄겠죠. 우리 직장인분들 소득공제 받듯이 소득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걸 안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율도 즉 말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세율도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더 업, 3주택 이상자들은 20%포인트 업을 해서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데요. 이 중과세가 뭐 10%포인트, 20%포인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누진세의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중과하는 부분, 10%포인트 내지 20%포인트 중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 배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 주겠다. 이 이야기는 세금을 확 줄여줄 테니까 빨리 세금 줄여줄 때 팔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특히나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고객이 계시면 빨리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영업적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적용 시기는 6월 말까지니까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12, 16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게 절세 찬스다. 요즘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좀 유행어를 좀 제가 빗대었습니다만은 이 12, 16 부동산 대책은 정부 찬스다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줄 거고요. 양도세율이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양도세가 현재 26%에서 62% 이거는 3주택자 이상이잖아요. 근데 현재 부동산 대책 이후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6%에서부터 42%입니다. 만약에 양도 차익이 뭐 5억이다. 그러면 20% 포함이면 얼마? 1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금으로 따졌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더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20억 원의 그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부동산 대책 전, 그러니까 12월 16일까지는 2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략 12억 원 정도의 양도세가 발생이 되고요. 현재는 얼마? 5억 5천.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7억 가까이가 줄어드는 건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될까요? 이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 16 부동산 대책을 활용해서 자산의 이전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산의 이전은 말 그대로 자녀나 뭐 특수관계자에게 내가 자산을 이전시켜 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산을 이전할 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 첫 번째, 부모 자식 간에도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양도양수 가능할까? 증여받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조금 간혹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저가, 너무 고가로 했을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해서 양도양수를 하면 되고요. 자, 이 양도양수를 통해서 했을 경우 그리고 부동산 대책 전에는 워낙 세율이 구간이 컸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고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컸죠. 그러나 부동산 대책 후에는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양도양수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증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죠?
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더 이 양도세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듭니다. 자, 부담부 증여를 잘 모르신 분들은 갑자기 증여세가 아니고 왜 양도세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네,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같이 내게 되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대책 전 양도세는 12억이고 대책 후에는 5억 5천 원 줄어들었죠. 근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좀 더 줄어들까요? 거기에서 더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면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 아파트가 만약에 1가구 1주택, 즉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다.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네, 정말 증여의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부 찬스는 간혹 오지 정말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정부 찬스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객이 해당이 되시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중한 자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세금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면 정말 고객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여러분 영업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